세계적인 사람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앉았어요? 책상 위에 올라앉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책상 위에 교수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 헤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현재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배우고 가르친 게 뭐냐? 죽음에 대해서 그러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죽음이란 뭐냐 이 말이죠. 죽는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야.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떼놓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장소에서 내가 죽는다고 보장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연구한 것을 보면 열심히 연구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하고, 저도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서울대학교에 와서 이 사람이 강의를 했어요. 강의할 때 참석은 전 못 해봤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사람이 쓴 책을 읽어보고 할 때 이 사람이 가르치는 뭐냐? 죽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해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인간은 누구나는 막론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 세상의 인류 역사상 가장 그래도 오래 산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00살. 예, 100살. 그리고 15세기쯤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152세 살았어요. 152세.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나 969세를 살았든 152세를 살았든 뭐 했단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막 죽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랬어요. 생각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질까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말이 달라져요. 예. 나의 말이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간간간지 얘기 말씀드려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요? 그 사람의 습관이 달라집니다. 습관이 달라지는 건 뭐예요? 그 사람 하는 인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가장 귀한 시간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같이 나눔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실 수가 있다면 그것을 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한다. 최고의 보람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왜 경험하지도 못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왜 무서워하냐 이 말이에요. 죽음은 과연 나쁜 것인가? 그래 피해가야 돼? 싫어해야 돼? 외면해야 돼? 그럴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앞에서 한번 내놓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죽음이라는 게 과연 생각을 그동안에 얼마나 몇 번이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여기 이야기하신 대로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준비하면 무섭지 않은 줄 압니다. 두렵지 않은 줄 압니다. 자, 그래서 나의 존엄한 죽음을 배우자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존엄한 죽음을 배우자. 다시 말씀드려서 내 육체에서 내 육신에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까지 고통당하지 말고 아픔 없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옛날 여러분의 어르신네가 편안히 가실 수 있게 해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삶으로 매듭을 지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사회는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존엄한 죽음을 배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존엄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죠. 보다는 그래도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존엄한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뭘까요? 이 육신적인 죽음이죠. 이 몸입니다. 몸. 이 몸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 몸속에 있는 영혼의 죽음이에요. 생각의 죽음이에요. 마음의 죽음. 이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여기 지금 이 도표에서 보는 걸 보면, 말씀하는 걸 보면 그럼 어디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네. 예,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쪽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존엄하지 못한 죽음과 존엄한 죽음으로 크게 대별을 했습니다. 그러고 두 가지로 다시 나눈 것이 육신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존엄한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존엄하지 못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자연히 존엄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존엄하지 못한 죽음이 뭐냐? 육신적으로 아픔과 고통, 이것을 그대로 내가 겪어가면서 힘들게 정말 일을 가시면서 그냥 아파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죽는 죽음이 무슨 죽음이라고? 무슨 죽음이라고요? 존엄하지 못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존엄하지 못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존엄한 죽음은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뭐죠? 정신적으로도 고통과 원한, 상처 이런 것들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대로 간직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분의 얼굴이 어떨까요? 그분의 얼굴이 아마 제가 돌아가신 분들 여러분들 뵙지만 그런 분들은 얼굴이 말이죠. 오만상이라는 말이죠. 얼굴이 그냥 환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 그냥 근심 걱정 그대로 가져가시다 보니까 얼굴이 여러분들이 아마 임종하시는 분들 다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랬었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 자식이 돌아가시면 혹시 이웃사람 누가 친구가 그럴 때라도 가서 보셨을 테니까 누구도 그것은 경험이 없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러고 평안히 잠들지 못하는 그러한 죽음이 존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와 반대로 생각을 하신대. 다시 말해서 존엄한 죽음이라는 건 편안하게 가시는 겁니다. 편안하게.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말씀드린 고통과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한 맺힌 걸 다 풀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는, 그래서 마음에 걸림이 없이 좋은 마음, 기분이 좋게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요즘 세상은 어떠냐? 요즘 세상은 의료기술이 발전되고 발달되고 해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얼마든지 연장시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연장을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제 조카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6, 7년 이렇게 연명치료를 받아가면서 세상에서 그대로 가치 없게 이렇게 살다가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과연 얼마나 연명치료를 받다가 가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다 다르겠죠. 어쨌든 요즘은 보니까 연명치료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한없이 연장시켜 폐를 바꿀 수가 있죠.
대장을 바꿀 수가 있죠. 우리 간을 바꿀 수가 있죠. 우리 신체의 모든 부분들을 다 바꿀 수가 있어. 뭐를 통해서? 의료 기술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그걸 다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선생님 여기 어르신들이 예? 가치가 있을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보시고 가치가 있다면 가치가 없다면 하는 것을 나름대로 답을 찾으셔서 거기다가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거다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무의미한 연명치료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것을 말하고 있느냐.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 것은 특수한 장비, 특수한 약. 이거 하나요? 잠깐요. 집중해 주세요. 특수한 의료기술 이런 걸로 쓰다 보니까 치료비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암 환자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통계상으로 말하면 평생의 약비, 병원비 그 들어간 거 하고 그러한 환자가 한 달에 들어가는 거 하고 어느 것이 더 많을까요? 한 달에 들어가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연명치료를 하는 것은 의료기술도 달라. 모든 의료기구도 달라. 이런 것을 쓰다 보니까 치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자신의 것은 물론 자신의 가정, 자신의 부양 가정, 자손들 그거까지도 그 돈을 다 그냥 병원비로 다. 여러분 그렇게 가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하실 때는 죽으러 가는 병동을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그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병동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뭐 하는 곳이냐? 완화 치료를 받고 여기 만든 정신적으로 그 일생에 마쳤던 그런 원한 이런 것을 다 풀고 가실 수 있도록 의사나 간호사나 병원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의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완화 치료를 받든 호스피스로 가든 그러한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나눠진 이 용지. 이 용지란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다시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전, 의료, 의향서의 작성. 이걸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저기 꽃 끓는 사람은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게 남의 문제입니까? 나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현재 의료 체계가 그렇고 현재 사회 구조가 그렇고 요즘은 어르신네가 병이 나거나 몸이 불편하시면 무조건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가요. 옛날은 안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한 건 누가 당합니까? 내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겠느냐 안 당하겠느냐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라는 겁니까? 내가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난 토요일날 저희 형님이 저보다 한 살 위인데 78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한 주간 전에 가서 그 형님에게다가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어디서 낳고 어디서 자라서 내가 다 알지요. 어떻게 겪어왔는지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이제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 내용을 어찌 내 형님에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병상에서 1시간 정도 그 형님에게다가 아무리 아파도 들리거든요. 사람은 임종의 순간까지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듣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면 자기가 말을 못하고 대답을 못한다 할지라도 다 듣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내 삶에 대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 자식들에 대해서 내 생애를 이제 맞춤 마음을 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뭐에다가 여기다 쓰라는 거죠. 근데 그 형님은 그걸 쓸 수가 없었어요. 쓸 수가 없었어요. 모든 여건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의식이 들어왔다 나가다 할 정도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작성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왜 이것이 생겼느냐, 이게 어떻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느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가 되느냐, 언제부터냐, 이거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 김옥경 할머니라고 하신 분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텔레비전 방송을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 방송에 나왔던 이 김옥경 할머니라는 분이 어느 병원에 계셨어요? 여기 대답 없으시는 분 보니까 아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뭘로? 네, 연세대병원에 계셨죠. 보람의 병원에서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사건 생긴 것이 바로 연세대병원에서 김옥경 할머니의 사건입니다. 김옥경 할머니가 여러분과 같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연명치료를 통해서 계속생활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산소호흡기를 다시 말씀드려서 뺄 거냐 안 뺄 거냐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하느냐. 본인이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그 양반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이런 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호자, 아들, 딸, 가족들이 병원과 상대를 해서 싸웠죠. 무슨 싸움이 그게? 그게 무슨 싸움이에요? 의료적인 치료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더 이상 저런 아픈 고통을 겪으시면서 어떻게 병상에 그대로 내리는지 아니다. 퇴원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된다 그럴까요? 안 된다 그럴까요? 안 된다 그러죠. 당연하죠.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어떻게든지 연명을 치료해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된다면. 그 이전의 사건이 뭐예요? 보람의 병원의 사건이에요. 그건 반대야. 의사가 나가놨어요. 나갔는데 어땠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져요? 병원이 책임을 졌어요. 이러한 사건이 생기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이거예요. 이 제도예요. 엊그제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시장으로 계시는 원혜영 씨 아시죠? 그분이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국회에서 30명의 뜻을 같이 하시는 분 모여서 이 연명치료와 그 다음에 호스피스와 이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30명의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 보시는 대로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한번 해보시죠. 자기 결정권을 손을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죠. 손을 들으세요. 오른손 드시고 자기 결정권을 뭐 해달라?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보장해주라는 겁니다. 본인이 결정을 했다면, 본인이 이걸 썼다면 이걸 인정해줘라. 인정해줘라. 그게 어디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했는데 그렇게 해주라고 나온 겁니다. 이게 최대한으로 존중해줘라. 쟤는요 일본 영화를 보니까요 이 시신을 다루는데요 얼마나 정성들이거든요. 정성들. 그래가지고 시신을 다루는데 깨끗하게 해서 그 유가족들이 다 한 사람 속에서 뭐해요? 키스해요. 그 정도로 우리의 몸 존귀함을, 비록 시신도 그런데 하물며 살아있는 여러분의 몸을 갖다 막 쑤시죠. 집어넣지요. 뚫르지요. 쪼개죠.
그거 누가 다 아픕니까? 자신이 아픈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하면 만능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법이 안 됐기 때문에 대법원 8년 있지만 그래서 만능은 아니라는 거죠. 작성 시에 이것을 만들어서 표시할 때에 혼자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혼자 하지 마시는 거예요. 이거 다 오잖아요. 미국에서도 오고 일본에서도 오고 자식들이 다 모였을 때 왜? 칠형제가 되든 삼형제가 되든 형제지간의 뜻이 다 같을까요? 아니에요. 다 달라요. 똑같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놓고 어떤 아들은 그 아들의 자기 몫을 심지어는 제가 그런 분을 다 봤어요. 여러 형제들 가운데 싸워. 뭐가 싸울까요? 부의금. 부의금 가지고 내가 더 많으냐 네가 더 많으냐 그거 따져가지고 그걸 놀아가는 집안도 있더라고 여기다가. 그래서 작성 시에는 가족과 충분히 얘기 나눠가지고 어느 둘째 아들이 됐든 둘째 갈 거죠. 그러면 어머니의 뜻을 받든다면 뭐 해야 될까요? 꽂지 말아야지. 만약에 그렇게 표시를 했다면. 그러나 자식의 도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어머니는 그렇게 당부를 하고 해놨지만은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 의사가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요 말할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왜 그래?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게 외국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한국 사람은 효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부모한테 효한다고 해서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아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걸 반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통념 우리 사회의 하나의 공통된 분모예요.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당부를 했음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걸 써놔서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써놓으면 도움은 된다 이 말이에요. 결정하는데 그래서 친지와 가족을 위해서 이것을 전부 다 써가지고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 가지고 계시면서 자 그래서 다음 부분 의향서 작성의 원칙은 여기에 보시는 대로 이걸 하나하나 여러분이 쓰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요것의 내용을 보시면 쓰게 되는 대략적인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하얀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름을 쓸 때는 누가 쓰라고? 본인이 쓰란 말이에요. 본인이 자기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글씨가 잘 썼든 못 썼든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그 다음에 적용 시기가 여기 나옵니다. 쭉 어떤 때 어떻게 달라고 무엇을 표현해? 동그라미로 표시해도 좋고 가위로 표시해도 좋고 거기다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가위로 표시하면 또 아니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동그라미. 그렇지 않으면 요렇게 V자로 영어 V자로 이렇게 표시만 하면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고 의향서 보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쓰셔서 이걸 가지고 다닐 수 있겠어요? 여기다 넣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쓰셔가지고 다 접어가지고 어디다 이게 장롱이라면 장롱에다가 집어넣어도 돼요. 이불장이면 이불장에다 넣어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 누가 알까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나눠드렸던 거죠? 요만한 거 조그만 거 여기다가 이걸 쓰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쓰시면은 간략하게 이걸 쓰셔서 이걸 어디에 가져야 되겠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버스표라든가 패스포드라든가 세븐업이 사는 시원한 사이다 있죠? 그 시원한 사이다 가운데 세븐업이라고 있어요. 이제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시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더 크게 더 깨끗해 깨끗해 하고 나쁜 자세가 이렇게